세계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이스라엘이 달성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외 노 마스크를 선언한 국가가 됐습니다. 네,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에 근접한 이스라엘은 내년에 추가 접종 등을 위한 필요한 백신 재고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교민 연결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성은 전도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말씀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스크를 벗고 다니십니까?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가지고는 다니는데 일단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늘어났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마스크를 현재까지도 착용하고 다니신다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네, 아무래도 마스크 자체를 아예 지금 현재 빼는 것은 아직은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리고 실내에서는 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다 가지고 다니고 또 거리에서도 이게 턱에 걸치거나 이렇게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외에서는 그 마스크 착용이 더 이상 이제 의무가 아닌 것이다. 내가 네, 벗고 의무는 싶다면 아닙니다. 언제든지 실외에서는 벗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런 어떤 정부의 방침, 이스라엘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분위기나 여론은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네, 야외에서 의무가 없어진 만큼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로워진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 사람들도 좀 더 많아졌고 간간히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기간 때와는 다르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식당들이나 상점들 역시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활기찬 표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 백신을 일찍 그리고 빨리 접종한 덕분에 이렇게 일상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에 화이자 백신을 수입해서 대국민 접종을 시작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가 면역을 형성한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까지 이스라엘 시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을 맞았다고 발표했는데요. 1차 백신을 맞은 이는 534만 3,001명이고 2차 백신까지 모두 맞은 이들은 496만 9,767명입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101만 9천 명이 아직 1차 접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의 60%가 넘은 이들이 접종으로 인한 면역력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에 반드시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하아리츠에 게재된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코로나에 대한 집단 면역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인데 그 이유는 백신에 대한 회피나 주저 그리고 새로운 버전의 바이러스 출현 및 어린이의 늦은 예방접종 때문입니다. 텔아비브 대학의 백신 및 바이러스 연구자인 조니 거슈니 교수에 따르면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0에서 80%의 예방 접종률이 필요하며 그러나 이것이 정말 매우 중요하고 관련성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은 현재 상황과 합리적인 노력으로 보다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염병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40세 이상의 인구 전체가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약 50%의 면역력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는 여전히 집단 면역과는 거리가 좀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의료보건단체인 클랄릿의 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코로나 문제에 있어 극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집단 면역을 달성할 필요는 없고 그보다는 간접적인 보호 효과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숫자가 적을수록 간접 보호 효과가 커지며 인구의 60%가 백신을 접종하면 이완율이 단독으로 낮아질 수 있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이완율을 줄일 수 있으며 경제를 개방하기 충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현지 특파원처럼 말씀 아주 잘 정리해 주시네요. 학교 모습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학교에서는 지금 체육 수업 중에도 마스크 벗고 이제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학교가 정상화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학교는 분명 완전하게 개방이 되었습니다만 교실 안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으로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학교의 경우 코로나 기간 중에 진행했던 줌을 통한 온라인 수업은 모두 해제가 되었고요. 12학년까지 모두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이동 수업이나 야외 수업과 체육 수업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면제되며 그러나 거리 유지와 위생 유지 등은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학교로의 복귀를 매우 반기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학생들은 인터뷰에서 물론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에 기쁘다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리시라는 이름의 한 여학생은 원격으로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큼 좋은 대안은 없다고 덧붙였으며 친구, 선생님들 그리고 스포츠 수업으로 돌아가서 남은 공부를 할 수 있음에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학교들은 주 6일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이전과 같은 방과 후의 활동 역시 진행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전도사님과 연결을 했을 때 백신을 맞으면 뭐 피자와 교환할 수 있는 쿠폰 같은 걸 준다, 뭐 이런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네네. 유인책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접종 달성률이 높은 건지 궁금한데 전도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많은 접종을 이룰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스라엘의 의료센터인 클랄릿의 책임자인 발리소 교수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인구가 작은 것도 접종률이 높은 원인이며 또한 정부와 보건부가 합동으로 적극적인 조달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화해자의 의료 데이터를 공유해주는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백신을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확보된 백신을 정부가 여러 방법을 통해 권면해 왔습니다. 그린패스와 같이 정책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보건소와 같은 의료센터들에서도 역시 백신을 맞도록 많은 루트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유명인들이 백신을 솔선수범에 맞고 있는 건 역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데요. 네타냐후 총리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을 비롯한 많은 리더자들이 먼저 백신을 맞으면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실제로 초기에 백신을 맞은 이들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거부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그린패스로 인한 제한들이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요,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 어떤 전국이 오래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아마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의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게 이렇게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거나 이렇게 어떤 완화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괜찮을까 이런 우려도 들 법한데요. 그런 의견들은 없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의견들도 좀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 백신을 맞은 이후에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어떤 효과가 나와 있는지가 완전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아직 그런 거부감들 때문에 맞지 않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현재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맞지 않고 있는데요. 예. 이런 클랄릿이나 이런 정부에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비율로 이뤄져야 집단 면역의 안정권에 들어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스라엘의 그 코로나를 관련하고 있는 나흐만 애쉬 교수에 따르면 백신 접종 혹은 회복된 인구가 약 75%에 도달해야 집단 면역에 도달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또 백신도 지속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인도 바이러스 확인된 상태인데 이스라엘 현지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스라엘에서도 작년부터 영국 변종을 비롯한 많은 변종 사례들이 발생했고 가자 지역에서 영국 변종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보도된 바도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변종이라고 하면 인도 변종이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이스라엘에 입국한 이들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여행자 7명에게서 이 균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벤구리온 공항에서 실시한 테스트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역시 격리 중인 동안 확인되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돌연 변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그 내년에 쓸 백신도 확보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져서요. 현재까지 이스라엘 백신 수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어제 2022년 말까지 화이자와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스라엘이 900만 명분의 백신을 구매하고 이어서 수백만 개의 추가 접종을 위한 백신 구매를 계약한 것입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번에 계약한 백신은 최신 돌연 변이에 감염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적용되게 되고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조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예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최근 이스라엘의 카츠 재무장관이 건강 부분에서 잉여된 예산을 발견하게 되면서 특별 내각 회의 없이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게 충분한 백신이 마련되었다고 말했으며 더 이상의 폐쇄 조치는 없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에델슈타인 보건부 장관 역시 불필요한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1,030만 개의 백신을 사용하여 1차 및 2차 접종으로 약 53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했으며 백신 재고는 현재 약 200만 개이고 이 보유량으로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1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또한 약 2주 전 로이터 통신은 화이자가 지난 11월 체결된 거래의 일환으로 이스라엘로의 백신 선적을 완료했다고 보도했으며 업데이트된 계약에 따라 추가 백신을 국가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저희 확인차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조성은 전도사께서도 백신을 접종하셨죠? 네, 저희는 2차까지 다 접종했습니다. 그래요. 2차까지 접종을 하셨으니까 이걸 여쭙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3차 접종 얘기도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이제 부스터샷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서는 세 번째 접종과 관련된 얘기는 나온 게 뉴스에 없나요? 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3차 접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아마도 이번에 추가로 그 접종 백신 구매를 계약을 한 것이 이 3차 부분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에 계신 교민이십니다. 조성은 전도사께서 상세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전달해 주셨어요.